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PC를 지인분께 양도를 받으셨는데 지인분께서 이제 쓰시던 PC에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그 PC에 이상 증상이 있어서 주변 뭐 PC 가게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뭐 수리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고 해서 아예 여기다가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PC를 구매를 하자 해서 지금 PC를 구매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PC를 이제 고객님께 양도를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이 PC를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써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PC가 그래픽 카드만 기억하고 계셨는데 GTX 1050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PC 같은 경우는 뭐 사진지가 한 2년밖에 안 되었던 PC라고 하셔가지고 뭐라도 더 좋겠지. 그리고 또 수리해서 어차피 내 거는 오래됐으니까 수리해서 사용하자라는 마음으로 방문을 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20년 된 PC 오프라인 매장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수리를 하고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와 비슷한 증상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든지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처방과 수리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이제 PC를 양도를 받으시고 한 번도 켜보지를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전원을 눌러도 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증상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자체적인 불량이죠. 뭐 이럴 때는 뭐 파워의 전압 떨림이라던가 혹은 뭐 파워에 그 연결되는 그 케이블 쪽에 불량이 있어도 이러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의 전원 스위치 불량, 뭐 리셋 스위치 불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불량, 그 다음에 메인보드 불량, 그 다음에 이제 CPU 불량 등이 나옵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고객님 보시는 앞에서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진행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오신 본체 사진이고요.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일단 화이트 테마의 그 PC였고 뒤에 있는 이 무선 리시버, 뭔가 무선 키보드인지 마우스인지 뭔가를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C 내부 사진입니다. 지금 PC 연도를 보니까 약 2년에서 한 3년 차 접어드는 PC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만 하더라도 지금 보조핀 8핀이 2개가 꽂아지는 걸로 봤을 때 적어도 RTX 3060 Ti 이상급이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비싼 그래픽 카드를 잘 양도를 받으셨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은 뭐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고객님 보신 앞에서 진행을 했는데, 먼저 파워 테스터기로 파워를 먼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금 메인보드에 꽂아지는 보조 전원 빼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도 빼고 그 다음에 24핀을 이제 파워 테스터기에 한번 꽂아 보니까 지금은 정지된 사진이지만 고객님 앞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시니까 파워의 전압이 정압으로 딱 수치를 가리켜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떨림이 있었어요. 몇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즘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고객님도 파워 쪽 문제가 맞군요. 전압 떨리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일단은 고객님께서는 RTX 3060 Ti를 사용하고 계셨고,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파워에 뭘 쓰셨는지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스티커가 맞은편에 교묘하게 가려져 있어서 만약에 600W라면 이제 파워를 새로 구매를 하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제 매장에 있는 테스트용 파워 시소닉 전격 700W로 파워 쪽에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파워가 고정이 나면서 다른 부품에도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이거를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제 고객님께 여쭤봤어요. 일단은 고객님께서 양도 받으셨을 그 시점에 이 양도를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분이 전원이 안 들어와서 주신 것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사용 중에 자꾸 이상한 증세가 있어서 뭐 근처에 수리점에 가서 금액이 너무 비싸게 나와서 이제 자신에게 양도를 해줬고, 그 다음에 바로 켜보니까는 전원이 안 들어 그냥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이걸로 했을 때 의심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 PC 같은 경우는 시점은 좀 애매해요. 완전히 파워에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는 양도를 받으신 이후의 시점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 전에도 얄팍얄팍한 이상 증상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제 생각으로는 파워 서플라이에 결함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CPU가 인텔 12세대 기반이었고
구매하신 거는 2023년도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인텔 CPU 쿨러만 보더라도 지금 정품 쿨러를 사용하고 계시고 무상 AS 기간이 메모리를 제외하고는 다 남아있는 제품이었는데 왜 굳이 이거를 새로 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 PC 수리점에서 무상 AS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일단은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다 알려드렸어요. 일단 고객님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일단 이 PC를 정말로 잘 양도를 받으셨습니다가 첫 번째였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픽 카드만 살려도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여기에 있는 부품들은 메모리를 제외하고는 다 무상 AS 기간이 있으니까 무상 AS 대행을 진행하셔도 지금은 엄청난 좋은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테스트용 파워를 장착을 하고 전원을 켜니까는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전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메인보드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2023년 1월 9일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2023년 1월 9일 이후에 구매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약 한 2년 6개월, 7개월 정도밖에 안 된 PC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무상 AS 기간이 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지금 3년이 안 됐어. 근데 어디 수리점에 가니까는 너무 비싸게 가격을 불러.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3년 이내라면 다 무상 AS 기간. 주요 부품은 CPU는 3년, 메인보드 3년, 그래픽카드 3년, 파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름이 조금 있다 그러면 3년 이상은 다 됩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도 다 3년 이상이 되니까 꼭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무조건적으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AS 대행도 있구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2023년 1월 9일에 바이오스 버전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메인보드 홈페이지에 가서 어디 버전까지 나왔나를 확인해 보니까 2025년 7월 11일 버전이 이제 새로 릴리즈 되는 게 있었어요. 자, 여기서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버그가 있는 거를 수정 보완해 준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인보드 제작사에서도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괜히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은 브리스 상태,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벽돌 증상을 겪게 되는데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켜도 뭐 화면이 출력이 안 되거나 하는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괜히 긁어가지고 부스러 만들어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또 PC 들고 여기저기 이제 쫓아다니는 일 없게끔 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환성, 안정성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 같은 게 있으면은 하는 게 맞는 건데 이 PC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상 증상이 있었죠. 이게 뭐 파워 쪽 문제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메인보드에 대한 무결성 확보, 메인보드 나 하자 없어요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쓰셨던 파워를 한번 탈거를 해봤는데 지금 사진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맥스 엘리트 전격 700W 프리모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상 AS 기간은 5년입니다. 다행히도 무상 AS 기간이 5년에다가 또 600W였으면 이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700W라 파워를 구매하는 금액은 소위 말해서 뜯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파워를 탈거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왕 탈거한 김에 그래픽 카드와 이제 메모리도 탈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케이스도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먼지가 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컴프레셔로 한번 깔끔하게 한번 불어서 왔고요. 메인보드를 상태를 보니까 그래도 육안적으로도 뭐 소자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단지 지금은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메모리의 접촉 부분,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메모리 꽂아지는 슬롯,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꽂아지는 슬롯까지도 한번 다 클리닝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클리닝을 한 상태예요. 지금 뒤 옆에 있는 먼지도 다 사라졌죠. 케이스 후면부에 날개 부분에, 펜 날개 부분에 이제 먼지가 있었는데 그것들은 다 사라진 상태고요. 지금 다 깔끔하게 해놨고, SSD도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D램이 장착되어 있는 SSD 중에서는 제일 저렴한 SSD이기는 하나, 그래도 무상 AS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그래도 무상 AS 기간 넉넉하니까 그래도 만약 이게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이제 AS 진행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민걸 PC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파워가 고장이 났다. 파워가 고장이 났으니까 처음부터 구매하세요. 이게 아니라 무상 AS 기간을 확인하고 AS 대행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AS 대행을 기간 동안에는 이제 PC 사용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파워를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파워를 제가 장착을 했고요. 750W짜리 이제 매장 이제 대여용 파워로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워가 고장이 나면서 현재 지금 딱 고장이 난 거는 부품 명확하게 찝을 수 있는 거는 파워였거든요. 이 파워가 고장이 나면서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에 이제 제대로 조립을 하고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매장에서의 테스트가 끝나고 출고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고객님께서 별도로 하시는 게임이라던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AS 받는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도 일종의 테스트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장에서는 비록 검출을 못했으나 사용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또 그 부분도 AS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대여를 해드리는 원인 그 이유와 목적 중에 그 이유도 하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파워를 장착하고 이제 그래픽 카드까지 장착을 했고 아직 메모리가 장착 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메모리까지 장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전원을 켜서 이제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제 그래픽 카드 현재 여기 이 단품 중에서 부품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바로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부터 먼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래픽 카드도 다행히도 정상적인 스코어와 온도를 표시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 벤치를 통해서 한번 CPU의 한번 부하와 이제 전반적인 성능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아주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CPU도 불량이 아니었고 사용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D를 한번 안정성 검사를 진행을 해봤고, 그 다음에 OCCT를 통해서도 전반적인 부하를 한번 줘봤습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로 한번 봤을 때 온도가 조금 다소 높은 면이 있었으나 또 이것 때문에 바로 교체의 대상은 아니에요. 일단은 온도는 제가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속도 체크, 이거가 지원해주는 스펙에 맞게끔 리드는 나왔는데 조금 라이트가 좀 떨어지긴 하나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수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품 쿨러, 인텔 정품 쿨러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정품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2년에서 한 3년 주기로 한번 써멀 그리스를 재도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i5 이상급들만, i3는 괜찮고요. i5 이상급들만 2년에서 3년. 한번 CPU 쿨러를 한번 탈거해 보니까 써멀 그리스는 이렇게 조금 많이 굳어져 있었고요. 아트릭사의 MX4 써멀 그리스로 제가 재도포를 해 드렸습니다. 이 써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말로 가성비가 좋은 써멀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나 써멀 그리스 새로 도포했다 동네에서 뭐로 도포했는데 뭐라 하더라 MX4? 잘했네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는 써멀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하는 도중에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셨는데, 약속 끝나고 이제 픽업을 하신다고 하셨었고, 고객님께 여쭤봤어요. 주로 하시는 게 어떤 게임이 있나요? 하니까는 검은 사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속 가시는 동안에 제가 매장에서 이제 테스트하면서 검은 사막도 설치를 해놓고, 이제 이거는 지금은 픽업을 해갖고 가셨어요. 픽업을 해갖고 가시면서 이제 검은 사막도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정말로 양도받은 PC가 이렇게 살아나다니 굉장히 큰 만족을 하셨고, 그 다음에 큰 비용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오셨는데 생각보다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서 굉장히 흡족해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객님께서는 이제 파워 AS가 이제 맥스 엘리트에서, 근데 맥스 엘리트 정말 AS 대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하는 능력이. 그래서 빨리 오게 되면은 이제 한 번 더 방문하셔서 이제 맥스 엘리트 제품으로 제가 교체를 해 드릴 거고, 그동안에 이제 컴퓨터 사용에 불편함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거나 그 지인분께 양도받은 PC가 거의 이제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진짜 살릴 부품만 살려서 쓰자 뭐 이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별도의 큰 부품 교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수리를 마치고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무상 AS 기간이 남아 있는데 무조건적인 PC 부품의 교체보다는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AS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아무튼 구독자님들과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